때는 2006년 7월 23일 서울의 방배경찰서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집안에 시신이 있어요! 바로 강력팀이 출동했지. 시신이 어디 있다는 거죠? 집 주인이 가리킨 곳은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한쪽 구석에 있는 냉동고야. 뭐 너무 이 당황스러운 거니까 막 애가 이렇게 죽어서 냉동고에 있다는 사건은 뭐 보도도 됐으니까 가서 이제 냉동고를 딱 열어보니까 시체 두가 돼 있더라고요. 네 번째 칸에 한 명, 다섯 번째 칸에 또 한 명. 둘 다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데 그중 한 아이 몸에는 수건이 감겨 있어. 최초 신고자는 집 주인, 프랑스인이야. 이름은 장 루이 크루조. 같이 사는 식구가 총 4명이거든? 크루조 씨 본인, 그리고 아내, 아들 둘, 11살, 10살. 시신 발견 당시에는 이 크루조 씨 혼자 있었어. 왜냐? 온 가족이 프랑스로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크루조 씨만 먼저 귀국을 한 거야. 휴가를 갔다 오니까 집안 냉동고에 아기 시신이 들어있다? 사망 원인을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지. 사망 원인 밝혀내지 못했어. 사망한 시점? 역시 미상이야. 형사들은 얼마나 막막하겠어. 그래도 어떻게? 범인 잡아야지. 아기들의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뭐야? 뭔가 좀 이상해.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거든? 근데 탯줄의 절단면이 울퉁불퉁 거칠어. 그런데 이 절단면이 거칠다는 건 병원에서 태어난 건 일단 아니라는 뜻이지. 바로 그 순간 선 형사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 이 집 욕실에 걸려있는 수건이야. 아기를 감싸고 있던 수건과 똑같은 브랜드야. 심지어 색깔도 똑같았대. 아기를 담은 비닐봉지 있었지. 원래 이 집에 있었던 거였어. 이 집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지. 이 집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크루조의 아내. 베로니크, 당시 39살. 최근에 부인이 출산한 적이 있습니까? 아기를 낳아요? 에이, 말도 안 됩니다. 농. 내 아내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3년 전에 자궁 적출 수술을 했대.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남편의 말이 다 맞아. 3년 전에 급성 폐혈증이 와서 자궁을 드러냈어. 아내 베로니크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어. 어느덧 사건 발생 닷새째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국과수야. 천 형사님, 지금 아기들 아빠를 찾았습니다. 곧바로 프랑스로 연락을 했어. 당장 귀국해서 조사받아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 나는 결단코 아빠가 아니다. DNA가 일치했는데도? 한국에서 한 이 검사 결과를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야. 저렇게 부인하는 마당에 지 발로 한국에 돌아오겠어? 절대로 돌아올 리가 없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엄마를 찾아보기로 했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뜻밖의 여자가 등장해. 천 형사님의 부인이야. 선후가 바뀐 게 아니냐는 거야. 폐혈증이 와서 자궁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폐혈증이 온 거다. 병원이 아닌 데서 애를 낳다가 잘못돼서 자궁에 문제가 생긴 거지.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자궁 수술을 받은 게 벌써 3년 전이라니까. 바로 그 순간 아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어. 사망 시점을 모른다며. 아, 3년 전에 태어났을지도 모르잖아. 크루조 부인이 아이를 낳고 죽인 시점이 3년 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 천 형사가 들고 나온 건 바로 이거야. 칫솔. 아, 빗,
그리고 귀이개. 와, 이래서 형사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누가 쓰던 건지는 몰라. 그렇죠. 이 집 식구가 몇 명이었지? 4명이요. 4명이야. 아들 둘 포함해서 4명. 베로니크가 쓰던 걸 찾아내야지. 어떻게 찾느냐? 먼저 이 칫솔. 칫솔을 검사했더니 여기서는 남자의 유전자가 나왔어. 신문할 때 쿠루조의 유전자 채취해둔 게 있었잖아. 그거랑 비교해 봤더니 이 칫솔을 쓴 남자와 쿠루조가 부자 관계야. 그럼 이 칫솔의 주인은 누구다? 아들. 이 집 아들 중 한 명 거야. 다음은 이 귀이개와 빛. 여기선 여성의 유전자가 나왔어. 그럼 베로니크일까? 가능성은 높지만 단정할 순 없어. 그 집에 있는 머리빗으로 머리를 빗을 일이 있을까? 내가 만약에 언니 집 놀러 가면 언니네 집 빗 써도 되잖아. 안 되지. 아, 안 돼?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 있는 엄청 작은 기관인데 이 DNA에는 아주 특이한 게 있어. 목의 유전. 목의 유전. 엄마한테서만 이 DNA를 물려받아. 이 칫솔에서 나온 이 아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 귀이개와 빛에서 나온 여성의 미토콘드리아 DNA랑 맞춰봤더니 정확히 일치해. 그럼 이 귀이개, 빛의 주인공 누구? 베로니크지. 냉동고에 있는 아기들과 비교해보면 답이 딱 나오겠지. 모자 관계로 나왔어. 프랑스 경찰이 부부를 긴급 체포했어. 그제야 하나하나 내막이 드러나는데 충격이 꼬리를 물어. 조사 과정에서 베로니크는 이렇게 털어놨어. 한국에 오기 전에 한 명을 한 명을 더 죽였대. 방법은 똑같았어. 아무도 모르게 임신하고 낳고 죽인 후에 벽난로에 넣어서 태웠대. 제정신은 아닌 사람 같아. 응. 멀쩡하게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이런 말을 했대. 내가 죽인 건 아기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임신했다는 걸 알았지만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베로니크는 임신 거부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아는 임산부는 이런 모습이지.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척추도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위로 좀 길게. 그치. 자궁이 위아래로 이렇게 길어져. 그래서 무심코 보면 임산부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베로니크도 그랬나 봐. 처음 두 아들을 임신했을 때는 배가 많이 나왔었대. 근데 죽은 아기들을 임신했을 때는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 자, 이 임신 거부증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 임신, 출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원인이긴 하겠지만 의학계에서도 조심스러워한대. 인정 안 하는 의사도 많고 자칫하면 살인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베로니크의 재판은 프랑스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어. 자식을 죽인 비정한 살인마다. 중형에 처해야 한다. 임신 거부증 환자 아니냐.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최종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자, 근데 징역 8년이면 임신 거부증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봐야겠지. 자, 이렇게 한국과 프랑스를 뒤흔들었던 미스터리한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됐어. 사건을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건만 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랬대? 이거만 보는데
그 조사 과정 동안 그 사체였던 아이들은 그 냉장고에 3년만이나 있었고 이제 오갈 데 없이 있었다는 것도 있었고 그 영아들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거나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계속 진짜 범인만 찾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아기들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네. 너무 안타깝네요. 자기가 이렇게 그냥 마음껏 난 자라날 거야, 이만큼 배가 부를 거야로 자라지 못했고 그렇게 눈치 보고 자라다가 태어나서도 부정당했고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그제서야 몇 년이 지나서야 완전 생판 남인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줬다라는 게 너무 좀 안타깝네요. 아직 정확한 자기의 세계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 사건이 모두 종결된 후 아기들은 프랑스로 보내졌어. 생부와 생모가 거기 있으니까. 크루저 부부는 두 아기를 호적에 올리고 무덤에 묻어줬대. 인정을 한 거야. 인정을 한 거지.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걸. 그리고 이름도 갖게 됐어. 형아는 알렉산드르, 동생은 또마. 살아있었다면 지금 19, 20살쯤이 되어 있겠지. 안타까워. 만약 알렉산드르 그리고 또마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을까?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떻게 이래? 그냥 저도 아까 그 아내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생각만 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깨달았고 사건을 해결해 주신 형사님 입에서 그제서야 내가 애 입장에서 범인을 찾아준 게 잘한 건가라고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풀어준 건지. 그렇지. 엄마가 임신을 거부하면 이 아이도 다 느끼고 숨어서 태동도 안 하고 엄마가 싫어할까 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아우. 최근 10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영아 유기는 한 달에 10건, 영아 살해도 한 달에 1건.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볼 때마다 그냥 제일 마음 아픈 게 아깝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 저 아이가 어떻게 컸을지 모르는 건데 뭔가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거니까 그게 너무 아깝고 마음이 아프고 생명은 너무 소중한 건데. 임신, 출산 이게 여성분들께는 엄청난 일이니까. 그치. 너무 힘든 과정이긴 하거든.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이가 나오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데 기꺼이 이걸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이 엄마로서 그 행복감이 있거든. 우리 드림이 태어났을 때 드림이를 딱 꺼내서 저기 딱 놔져 있는데 뭐 고통, 아픔 이런 건 모르겠고 그 막 환희에 가득 찼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반갑고 그냥 무조건 드는 생각은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나고 잘못 태어나는 아기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 사는 우리 손잡아요.